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간이죠. 식물 병리학에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자주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보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시간이고요. 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보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꽤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 차시에 나눠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는 강의 들을 때마다 어쨌든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에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서 공부하시기보다는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풀어보시면서 저도 그렇게 끊어서 처음에는 진행하다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문제 반복도 되다 보면은 충분히 어, 따라오실 수 있을 때 좀 분량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부터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문제들만 맞추더라도 저는 사실 웬만한 문제들, 네, 평이한 문제들은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또 기출문제 5개년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학습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고요. 식물병리학 같은 경우가 가장 쉽다라고 본다면 이 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네, 특히나 식물병리학은 1과목이기도 하고 가장 고득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만들어 나가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는요. 2015년 꽤 오래된 문제지만 정말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랬던 문제죠. 병든 보리나 밀을 먹는 사람과 돼지,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식물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네, 연습 문제 풀이할 때도 풀이했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네, 여러분들은 정지해놓고 다시 보셔도 되고요. 정답은 4번이겠죠. 네, 붉은 곰팡이 병이 되겠고요. 붉은 곰팡이 병 같은 경우에는 네, 중요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병인 이유는 네,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병이다 보니까 네, 좀 중요하다고 봤고요. 네,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이고 함께 뭐 맥각 중독 같은 병이라든지 아니면 기규특이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독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 줄무늬 입마른 병을 전반시키는 매개충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네, 매개충이 있는 해충, 그러니까 매개충이 있는 식물의 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네,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매개충과 병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개념으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정답은 쉽습니다. 애멸구고요. 고열병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고열병이나 이렇게 매개충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암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시간이 없거나 이제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면 외울 시간이 부족해야 하면 암기법으로라도 외워야겠죠? 네, 그래서 살펴보자. 첫 번째 암기법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제 줄무늬 입마른 병이잖아요. 줄무늬 입마른 병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줄무늬 옷을 좀 자주 입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톤으로 된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네, 줄무늬 옷이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애, 멸구할 때 애자를 쓰고, 줄무늬 할 때 줄무늬를 썼고요. 이게 또 적용되는 부분은 검은줄 오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애멸구가 그것도 전파를 하는데, 그것까지 한 번에 외울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라 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식물 생물적 방제입니다. 생물적 방제에도 역시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의 정답은 너무나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답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다른 답들도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답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네, 화학적 방제에 비하여 신속 정확하지 않겠죠. 빠르고 정확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생물의 그 어떤 역학적으로 효과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병이 발생하면 치료 효과도 낮은 편이고 처리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고 네, 방제 경비도 비싼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생물이나 이런 선적 관계의 생물을 활용하는 게 생물적 방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선적 미생물은 대부분 잎이나 줄기에서 얻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생물체에서 얻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미생물.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기보다는 네, 좁은 지역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생물의 기량작용에 맞는 얘기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과 견문이 썩은 병의 병원균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네, 사과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기주가 좀 한정적인 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래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본 유형이죠. 사과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기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의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은요? 네, 진균병이었죠. 결국에는 병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제 병의 기주식물 그리고 병원체가 분류상으로 어떤 병원체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견문이 썩은 병 같이 기주가 좀 특이적으로 사과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제될 시 내용이 깊이 있게 출제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은 지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출제되기보다는 병원균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결국 병원균 그리고 병원균 분류 그리고 기주 또 뭐였죠? 그리고 방제 방법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네, 암기법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견문이 썩은 병이라는 병이 있고요. 사과랑 하나밖에 기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뭔가 되게 원래 그 외동 딸이나 외동 아들이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기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못하겠어요. 음, 제가 만들면서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와 너무 귀엽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유황 합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고요. 그리고 견문이 썩은 병 잔황균류입니다. 잔황균류. 진균 중에서도 잔황균류.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분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유황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병원균이 불완전 세대. 네, 불완전 세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 이름만 보고 바로 맞추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17년 3회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그래도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 그만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름만 보고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만 거의 5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었고, 네, 나머지 선지들은 바뀌었지만 이름 그리고 정답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근데 시각적으로 저 병 원체를 외우지 말고 저거 뭐 발음 대충 해보시면 뭐 어떻게 되죠? 페리큐라리아 이렇게 되겠죠. 네, 저거를 보자마자 고열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잿빛 곰팡이 병입니다. 잿빛 곰팡이 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설원에서 어, 다룰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는 병 중 하나고 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대발생하거나 대발생하지 않거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시설에서 많이 걸리고 당연해 보이는 보기들 꽤 많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었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가 아니고 온도는 그렇게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8도에서 22도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저온 환경에서 발생하고 습도는 높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온 가습이 되겠죠. 저온 가습이 됩니다. 기주 식물은 위에 나온 것처럼 딸기, 토마토, 고추고요.
네, 시설재배 저온 환경에서 다른 병들도 발생합니다, 선생님라고 한다면 어떤 병들이 발생하죠? 이 밑에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설재배나 저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병은 제피 곰팡이병, 균핵병, 노균병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시설재배 저온에서 발생하는 병이구나 하고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푸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주제들이 있으면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죠. 다른 문제. 네, 생물적 방제제로 사용되는 진균. 매년, 매 회차는 아니더라도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풀이 방법은 단수 남기기로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이름을 반드시 저희가 써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써서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봤을 때, 내가 발음을 해봤을 때 맞출 수 있겠다 수준 정도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굿. 다음.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도열병에 대해서. 네, 도열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수도에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험에서도 그 작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병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더 크고 그 중에서도 도열병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병입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용을 봤으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 잘 봐주셨습니다. 네, 해설해 보겠습니다. 네, 도열병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아까 문제에서 본 적 있죠? 피리큘라리아 개고요. 그래서 불완전 진균, 곰팡이에 의한 병입니다. 네, 도열병이 자주 걸리는 환경 언제까요? 도열병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이제 비도 오고 그랬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노래 추천해드리면서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네,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고요. 네, 비도 오고 그랬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우면 돼요. 비가 오는 환경에서 네, 자주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죠. 그래서 일조량이 적고 비가 많이 올 때 걸릴 수가 있는 병이구나라고 해서 비랑 도열병 할 때 도자랑 합쳐서 그럴 때 많이 걸리는 병이고요. 레이스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본생포자를 형성하는데 그게 모양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때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 이게 서양배 모양이에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모양 두 번 나왔습니다. 그 표현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동자 전염이 되다 보니까 동자 소독이 꽤나 효과적일 수 있고요. 네, 그걸 힌트를 얻어서 문제 푸셨으면 정답을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규산질 비료가 도열병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바람에 의해 전반되고 각피를 총에 침입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맞추실 수 있었겠죠.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 나무 주사를 자주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가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거 암기법 하나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빨리 넘어갈게요. 빗자루 하면 청소하죠. 저희 청소할 때 빗자루를 쓰는데, 청소하면 또 저희 생각나는 그 옥시 싹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외워버리는 거. 빗자루, 옥시 하면,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네. 암기를 위한 거니까. 뭐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저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교수는 아니고,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사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합격하고, 편하게 합격하는 게 중요하겠죠. 전략적으로 어, 암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전공법은 아니고 물론 이제 학부 졸업하시고 뭐 전공하셨으면 다 어느 정도는 이것보다는 알겠지만 저는 이제 비전공자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 10번 문제입니다. 중간기주가 있는 병이랑 매개충이 있는 병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주인 향나무가 중간기주인 병을 결국 골라라 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이거는 이론에서도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중간기주 향나무를 제거하면 네, 붉은별 무늬병이었죠. 네, 그리고 함께 알아가실 거는 기주 교제하는 병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할 수 있죠. 11번 문제입니다. 박테리오 파지. 파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그런 거죠. 파지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였고요.
쉽습니다. 쉽지만 자주 나왔던 것들. 네, 탄저병 전반에 가장 효과적인 전파 수단을 물었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고요. 탄저병 자체도 굉장히 자주, 네, 야채든, 아니, 뭐 채소든, 과수든 상관없이 자주 다루는 문제입니다. 탄저병 하면 비바람을 생각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물에 의해서 전반되는 병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 라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밑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에 의해 전반되는 산적병, 사과 불안병, 밤나무, 줄기마름병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13번 파이토알렉신 생성 기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파이토알렉신은 뭐였죠? 일단 그거부터 떠올려 보죠. 파이토알렉신 뭐 하는 거였더라?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이 안 나면 이론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 이걸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식물병의 발생? 하트에 있었나? 거기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토알렉신은 기주가 생성하는 물질은 병원체 침입에 있어서 방어작용의 일환으로 기주가 생성하는 물질이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14번 문제. 네, 아무튼 다 필요 없고 TMV만 전 눈에는 들어오거든요. TMV 하면은 바로 나와야 돼요. 답이 바로 나와요. 네, 복부병증이라고 했죠. 네. 바이러스 병은 대체로 전신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이론 강의 때 잘 열심히 설명드렸었는데. 하지만 TMV 같은 경우는 복부병증이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15번 문제. 목색, 백색, 발음이 안 좋았네요. 목재, 백색, 썩은병에 관계하는 중요한 효소는 뭐냐? 목재 같은 경우 목재부는 뭘로 되어 있죠? 네, 리그닌으로 되어 있죠. 리그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세포벽 또는 어떤 후벽 조직들을 분해하고 들어가서 그야만 그 각피를 뚫고 결국 침입을 하는 거잖아요. 뚫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계곡으로 들어가거나 틈 사이 상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효소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리그닌 보낸 효소가 되겠죠. 네, 104번 문제랑도 연결이 된다고 지금 적어놨네요. 나중에 104번 문제 보실 때 돌아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형균 분해 효소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목질부의 분해에는 리그닌 분해 효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식물병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자소독, 병력 처리, 토양 처리, 훈연제 등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었죠. 토양 처리제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윤리의 영역, 도덕의 영역이더라고요. 토양 처리제를 썼을 때 우리 농부잖아요, 농부. 농부가 그게 농약이 토양이 남도록 처리하는 게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 기사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뭔가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정확히 내용이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풀라고 하나요? 앞으로 그런 문제 엄청 많을 거고요. 그냥 풀면서 이제 스킬들을 쌓아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론을 너무 하면 안 돼요. 토양 처리제는 토양에 잔류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나머지 선지들이 중요해서 이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동자 소독제를 이용하면 처리가 간편하죠. 네, 침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처리제. 네, 농약 사용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면은, 네,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 정도에는, 네, 증가하지 않는다, 효과가. 네, 훈연제는 정의 자체가 저겁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벼 키다리 병입니다. 벼 키다리 병균이 분비하여 벼가 비정상적으로 신장하는 데 관계하는 생장 주절제는 뭐예요? 일단 기적 자체로 봤을 때, 1번 아니면 3번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푸시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저는 외워서 풉니다. 이 정도는. 키다리병 하면은 지베렐린이라고 저는 이제 떠오르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뭐 저는 뭐 키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속상한데 네, 남자든 여자든 키 큰 사람이 조금 더 인기 있고 좀 더 인기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외우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아무튼 키다리병 하면 지베렐린이라고 키다리
큰 사람, 지베렐리. 알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암기법이에요. 다음 18번. 잣나무 털 녹병. 기주교대하는 병이네요. 기주교대하는 병은 기주 자체, 중간 기주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요새는. 네. 그래서 요새 깊이 있게 나오면 중간 기주에서 어떤 형태로 월동을 하고 다시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암기, 네, 순순히 암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네,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 뭐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에요. 녹포자로 시작해서 어디서? 잣나무에서 시작해서 잣나무에서 잣나무로 가야 침입이죠. 네, 그게 기주교대죠. 중간 기주를 거쳐서 결국 다시 원래 기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감염시키는 거, 그게 병원 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잣나무에서 송이풀이 중간 기주인 건 여러분도 아셨을 거고 어떤 형태로 가는 쉽잖아요. 여름, 겨울 포자 순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외워야 될 건 남자 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쉽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네. 자, 다음 신유형 이렇게도 나온다. 비교적 최근 문제였고요. 네, 향나무에 감염된 대나무, 붉은별, 무늬병들의 포자 이름. 근데 결국 포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단계에서 얘 포자 어떤 형태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중간기주 병은 그래서 조금 중간기주가 뭔지 가장 간단하게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과정을 알면 신유형 문제 그런 거 거뜬하죠. 공부하십시다. 네, 공부만이 살기. 19번 감자기와 감자포자를 형성하는 것은 일단 저는 이걸 외워서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답이 막 눈에 막 번뜩번뜩 보여요. 진짜. 너무 쉬운데 여기 있는 문제는 솔직히 제가 주면 답죠.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진짜 번뜩번뜩해요. 그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자포자 형성하는 병은 감자균류가 되겠죠. 감자균류가 되겠는데 감자균류에 의한 식물병 옆에 보시면 녹병, 깐부기병, 네, 무름병, 네, 붉은병, 적성병 그리고 뭐 버섯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만 자주 나오는 병에서 보면 깐부기병이 네, 감자포자 형성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뭘 담을 수 있잖아요. 억지입니다. 억지고 식물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뭘 담으려면 겉과 속이 있어야 속에 담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겉간부기병, 속간부기병, 감자 포자 형성하는 감자균류에 의한 병이라는 거. 제가 약속한 것처럼 우리 20번까지만 풀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굉장히 자주 다뤄지고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서 네, 이 20번까지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실력을 완성해서 와야 됩니다. 아시죠? 저는 안 그러면 다음 강의를 올리지 않겠어요. 물론 올리겠지만, 네. 그만큼 복습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